맑은 소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소금 살짝 넣으셔가지고 해감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검수가 다 끝나면은 재료를 다 씻고서 손질을 해놓고 불을 쓸 게 뭔지를 먼저 확인을 해서 그거를 먼저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선 제일 먼저 다시를 써야 되는데, 다시가 오늘 소고기 덮밥에도 들어가고 대한 맑은국에도 들어가니까 한 컵 해가지고 2컵을 쓸 거예요. 근데 이제 끓이고 나면은 졸을 수도 있으니까 한 2컵 반 정도에서 3컵 정도는 올리시는 게 좋아요. 물을 먼저 미지근 물로 하시면 안 되고 제일 차가운 물로 해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마를 젖은 행주로 하얗게 올라온 거 그것만 닦아주시면 돼요. 찬물에서부터 끓이시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실습실 불이 상당히 세요. 그 중식하는 화력처럼 지금 상당히 센데, 지금 시험장 같은 경우는 일반 가정에서 쓰는 그 가스레인지 그 정도 나오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가 충분히 우러나야 되는데 센 불로 해버리면은 너무 빨리 끓어가지고 우러나기도 전에 이게 끓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거 할 때도 불을 최고로 올리지 말고 그냥 이거 상태 중불로 정도로만 끓이세요. 근데 이제 다시 육수 끓이는 거는 육수가 많지 않다 그러면은 아예 약불로 시작하셔도 돼요. 그리고 업장에서 쓸 때는 이렇게 끓여서도 쓰지만 뭐 한 8시간 전, 몇 시간 전에 다시마를 그냥 찬물에 해서 우려내서 쓰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끓이지 않고 그냥 찬물에 담궈놔서 몇 시간 정도 이렇게 우린 다음에 그 물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같은 경우는 이제 해감이 어느 정도 돼야 되니까 조금 덮어놨다 하시고, 그 다음에 오리발 만들어야 되고 쑥갓은 찬물에 담가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대합 맑은 국은 하면 되고, 요거 이제 다신물 하는 동안 소고기 덮밥 재료 손질을 먼저 할게요. 재료는 4cm 길이 맞추면 돼요. 근데 오늘 실파가 안 들어와서 지금 대파를 주셨는데 대파로 그냥 오늘은 하시고, 대파 같은 경우는 최대한 얇게 썰어 주세요. 이게 대파가 두꺼우면은 나중에 계란 올려놨을 때 흐물흐물하지가 않으면은 그 계란이 찢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깨지거나. 그러니까 재료는 양파는 좀 최대한 얇게 썰어 주시고, 비밀지 마. (4cm니까) 끄트머리 날라 버리시고 그 다음에 반 정도 자르시면 되는데, 앞부분은 그냥 놓으시고 끝부분은 밑에가 달라붙어 있으면 이렇게 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실파를 자르는데, 실파 같은 경우는 다듬으신 다음에 흰 부분이랑 파란 부분을 구분 지어 가지고 흰 부분 먼저 잘라서 놓으시고 파란 부분 잘라서 놓으시고, 왜 흰 부분이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구분해서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마 같은 경우는 끓기 전에 건져 주시고,
키친타올이나 거기에 핏기를 먼저 제거해 주세요. 거의 다 냉동으로 많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수분이 많아가지고 이 핏물이 많이 나오니까 처음에 한번 꼭 짜서 많이 젖었다 싶으면 빼내고 새 거로 한번 더 해가지고 이렇게 꼭 눌러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쓰시면 돼요. 계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지급이 되면 이렇게 다른 재료랑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은 조그만 그릇에 덜어서 이렇게 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교차 오염 때문에 다른 거 계속 하고 있는데 다른 거랑 이렇게 같이 있으면은 이것도 감점 요인이 되거든요. 네, 교차 오염 때문에 감점 요인이 되니까 조그만 종지에다가 이렇게 따로 놓으셔서 놓으신 다음에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계란도 풀어 놓으시는데 저희가 할 때 계란 체에다 내려서 많이 썼는데 오늘은 체에 내리면 절대 안 돼요. 이게 체에 내리면은 계란 입자가 다 풀어져서 나중에 소스 위에 끼얹었을 때 계란이 금방 익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알끈 제거해 주시고 풀어주실 때 여기서 흰자랑 노른자가 완전히 섞여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해더라도 흰자가 이런 식으로 덩어리가 져 있으면 나중에 익었을 때 계란 후라이 한 거 마냥 되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이거를 계속 한 방향으로 짓다 보면 흰자 덩어리가 그냥 계속 돌고 있어가지고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그냥 젓가락이나 이걸 X자로 해서 이렇게 한 번씩 끊어주세요. 흰자 덩어리 진 거를 끊어준 다음에 푸시면은 좀 더 잘 풀려요. 흘릴 수 있으니까 여기 싱크대 위쪽에서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보셔가지고 흰자가 다 끊어졌나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또 오작으로 실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소금 간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양념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 양념이 스며들어 가지고 소금 간을 해 놓으면 이제 계란이 너무 짜지는 경우가 생기니까 여기는 준비해 놓으시는데 소금 안 하고 그냥 놓으시면 돼요. 핏물 최대한 빼주시고 기름은 어느 정도 들어가면 되는데 이 힘줄은 어느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끓이다 보면은 힘줄 때문에 이게 많이 오그라들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길이를 4cm를 맞춰야 되는데 막 많이 오그라드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지금 레시피에는 원래 등심이 들어갔는데 실습 시험을 보러 갔을 때 홍두깨 지급되는 데도 많아요. 의외로. 왜냐면 등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깨지는 경우도 많고 이게 이제 작업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안 좋거든요. 자를 때. 그래서 홍두깨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홍두깨는 기름도 없고 그냥 덩어리진 건데 홍두깨가 나왔을 때 주의하실 게 등심보다 훨씬 질겨가지고 수축이 되게 많이 돼요. 5cm, 6cm 길이로 잘랐는데도 이게 수축돼서 막 3cm 이하로 막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셔무를 가셔도 요런 통 2개를 가져가셔서 일반 쓰레기 놓는 거랑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놓는 거를 구분해서 담아주시고 여기 지금 빠진 게 이제 김만 자르면 되는데 김을 자르실 때 미리 잘라서 가져간 비닐봉지 안에 넣어 놓으셔도 되고 마지막에 잘라서 바로 그냥 올리셔도 되고 그리고 김 같은 경우는 이따 마지막에 다 하고 그거는 김은 할게요. 준비를 끝부분은 어차피 이게 잘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들어갈 때는 칼 날이 하늘 쪽으로 보이게 약간 올려서
이런 식으로 잘라주세요. 그러면은 이쪽 부분이 이렇게 뾰족하게 삼각형 모양으로 나오고, 그 다음 한번 들어갈 때는 칼끝을 레몬 껍질 쪽으로 향하게 해서 콕 찔러주세요. 그리고 길이가 어느 정도 들어갔다 싶으면 또 칼끝이 하늘로 향하게 해서 이렇게 껍질만 잘리게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세 번째 발가락을 할 때는 칼끝이 또 레몬 껍질로 들어가게 해서 이렇게 모양을 보세요. 이렇게 해도 이쁜가? 이렇게 하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요 두 개 사이즈 길이만큼 나올 정도로만 이렇게 칼끝을 세워서 껍질 안쪽으로 먼저 푹 찔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껍질만 이렇게 도려내면 돼요. 그런 식으로 자르는데 레몬 한 개 가지고 하면은 아마 20개 이상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요한 게 이거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집에서 레몬 한 개씩 사셔가지고 껍질은 이렇게 연습하고 안에 거는 사이다에 쭉 짜서 한 잔 드리킹 하면 되겠죠? 사이다? 보드카. 만약에 안에 속살이 너무 많이 있다 싶으면 이렇게 한번 떼어내 주세요. 그 다음에 쑥갓이랑 같이 물에 담가 놓고, 그 다음에 대합을 열었을 때 살이 한쪽 껍질로 붙고 한쪽은 안 붙어요. 그럼 한쪽 껍질은 아웃시키고 한쪽 부분으로만 붙은 거를 쓸 건데,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사용하는데 이게 껍질에 달라붙어 있는 거를 살짝 한번 떼어주세요. 간장이 들어가는데 소고기 덮밥은 진간장이 들어가고 대합 말군국 같은 경우는 국간장으로 간을 해요. 근데 이제 간장이 이렇게 두 개가 다 지급된 경우 그냥 진간장을 넣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새카맣게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확인해 주신 다음에 국간장도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그냥 향 날 정도, 간장 향 날 정도로만 한 두세 방울만 이렇게 떨어뜨려 주시면 돼요. 그리고 간은 소금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갈색. 얘가 진간. 근데 어느 시험장은 또 국간장이 지급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재료에 진간장으로 그냥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그냥 한 방울 살짝 떨어뜨려서 그냥 향만 날 정도만 하고 소금으로 간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끓이시면서 거품, 거품을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 빠진 게 있죠? 더 넣어야 될 거? 네. 뭐 넣어야 되죠? 공구. 정종으로 한번 넣어서 알코올만 날려주시면 돼요. 일본 맑은 스이모노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정종이 들어가요. 근데 먹기 직전에 내면은 알코올 향이 나기 때문에 끓을 때 한번 넣어서 알코올만 한번 싹 날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개 익었나 확인해 주시고, 다 익었다 싶으면 이제 불 끄시고 거품만 제거해 주시면 돼. 끝나요. 그리고 완성 그릇에 담아 주실 때 조개를 조개 마주보게 이렇게 담아 주시고, 그릇이 너무 밑편이 넓은 것 같은 경우는 조개가 막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요. 그럼 제출했을 때 얘 헝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 끝이 꼭지점을 같이 이렇게 맞닥뜨려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아무래도 돌아가는 게 조금 덜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국물을 부어 주시고, 국물 부으실 때도 이게 대합을 넣어서 해감을 시켰는데도 안에 아마 이물질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국물을 다 쓰지 마시고 위에 거만 걸러서 벽 타고 내려오게 이렇게 부어주세요. 그 다음에 쑥갓을 어디 갔어? 쑥갓이 일본어로 뭐야?
쑥갓을 놓으실 때 주재료보다 너무 큰 이파리를 놓으시면은 이 배합을 다 가려버리니까 좀 작은 이파리를 떼든가 너무 크다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잘라서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잘라서 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만 주시면 돼요. 오이. 그리고 쑥갓이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막 돌아가거나 막 가라앉고 그래요. 그러면은 보리발로 이렇게 같이 위에다 올려주세요. 이것도 여기다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고 막 밑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귀엽다. 그러면 이 쑥갓 위에다가 이렇게 걸쳐주세요. 그럼 이게 흔들리는 게 좀 덜하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다 완성이 되시면은 한쪽으로 빼놓고 그 다음에 다음 재료를 먼저 한 다음에 담고 나서 요거는 담으시면 돼요. 한번 살짝 더 끓여가지고 미리 해놓으면 이제 같이 제출할 때는 밥을 약간 이렇게 뽕긋하게 담아주세요. 무덤 마냥 올라오게. 그래야 여기 있는 재료를 위에 올렸을 때 모양이 좀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밥이 약간 이렇게 층져버리면은 계란을 올리면서 계란이 이렇게 찢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릇 사이드면은 이렇게 눌러서 밥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이렇게 해서 담아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밥이 처음에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완성 그릇에 미리 담아서 그냥 젖은 면포 같은 거로 살짝 이렇게 덮어놔 주셔도 돼요. 네. 그리고 간장, 설탕, 미림. 그리고 여러분들이 재료를 넣으실 때 계량 스푼으로 하면은 간장이나 미림 정종 같은 걸 먼저 떠서 넣고 설탕을 재시면 여기 다 달라붙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냥 계량 스푼이 말랐을 때 제일 먼저 설탕을 계량하는 게 오히려 편할 거예요. 그 레시피에는 간장이 한 티스푼 돼 있는데 한 티스푼 조금 안 되게 넣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색깔이 너무 진해져 가지고. 그 다음 넣어줄게. 소고기를 넣어주시는데 처음에 이렇게 덩어리진 거를 넣어버리면은 익으면서 자기끼리 달라붙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럼 넣은 다음에 이렇게 풀어주세요. 그리고 빨간 부분이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 양파 넣어주시고, 그리고 소고기 넣고 이제 거품이 생길 거예요. 거품이 생기면은 걷어주시면서 해야 돼요. 팽이 넣어주시고, 실파도 흰 부분 먼저 넣어주신 다음에 파란 부분은 계란 넣을 때 그때 같이 넣어주실게요. 이 상태로 조금 졸여주셔야 돼요. 이게 덮밥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좀 어느 정도 졸아야 돼요, 이게. 왜냐면 쫄지도 않았는데 계란을 넣어버리면 국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밥에 다 부으면은 완전 국밥이 돼버리니까. 근데 또 너무 많이 국물이 없으면은 간도 세지고 비볐을 때 양념이 없어서 잘 비벼지지도 않고. 그 다음 계란 붓기 전에 이제는 모든 재료들을 이렇게 흐트러 놓으세요. 서로 뭉쳐 있지 않게. 그리고 이제
실파나 파 같은 경우 이제 색감 있는 것도 이렇게 뒤집어지면 색깔이 안 예쁘니까 파란색이 좀 잘 보이게. 그리고 재료를 안쪽으로 좀 몰아주신 다음에 계란을 넣어주시는데 그냥 이렇게 한 번에 불면 왈칵 쏟아져가지고 이게 일정하게 잘 섞이지가 않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부시면서 젓가락으로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살짝. 오. 요. 여기서 흰자가 잘 안 풀리면은 그냥 한 번에 확 쏟아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계란이 익을 때 안쪽이 먼저 익으니까, 아니 바깥쪽이 먼저 익으니까 안쪽부터 부어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식으로. 그리고 불을 좀 줄여주시고, 여기서 이제 모양 잡는다고 젓가락을 계속 대면은 이게 다 깨져서 풀어져 버려요. 이게 지금 이 상태로 계란이 재료를 다 감싸고 이게 굳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계속 만져버리면 이게 깨져버리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계란이 완전히 익으면 안 돼요. 제출했을 때 계란이 85% 정도만 익게. 그러니까 약간 안 익은 게 반숙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 일찍 끝나가지고 제출 시간보다 한 15분 전, 20분 전에 끝났다.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완전히 다 익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시간을 좀 내가 일찍 했다 싶으면은 한 60%나 70%만 익히고 불을 꺼놓으세요. 그래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익으니까. 마지막에 국물을 또 쓰실 거니까 국물